지금 뭐 민주당에서는 선관위원장으로 박범계 의원이 네. 지금 지명이 됐다, 임명이 됐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대선 특별 당규 부위원장은 이춘석 의원이다. 네. 속보도 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재명 대표가 뭐 3년 동안 이어왔던 사실 네. 이어졌던 당 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네. 이제 대선 준비를 하기 위한 경선 참여를 위한 당 대표직을 내려놓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화면을 보니까 네. 마지막에 또 화기애애하더라고요. 아, 네. 이재명 대표 마지막 발언하고 이러면서 그렇죠. 박찬대 원내대표가 네, 또 네. 박찬대 몇 찬지 아십니까? 백찬대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다음부터는 이제 박찬대 네. 직무대행이 한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공교롭게도 오늘이 최고위원 100회째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실은 22대 들어와서 100회일 겁니다. 22대 현재 지도부가 생기면서 100회인데 진짜 열심히 한 거죠. 네. 열심히 하고 특히 22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지도부는 네. 역사에 남는 지도부라고 봐요. 저쪽에서 내란을 일으켰을 때 문연이 일어나서 내란을 막고 또 파면까지 종결 지었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 중심에는 이재명 대표의 그 위기에 강한 리더십이 아주 빛을 발휘했고요. 아하. 그래서 오늘은 화기애애한 가운데서 당 대표를 그만둘 수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 큰 뜻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얘기했었고, 네. 그리고 또 최고위 끝나고도 뭐 화기애애하게 당직자들 또 사진도 같이 찍어주시고 네. 이렇게 했어요. 네. 그래요. 오늘 이제 최고위 이재명 대표의 이제 마지막 주재하는 최고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 관심을 또 가지면서 지켜봤는데 민주당도 이제 조기 대선 국면으로 이제 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경선은 어떻게 할 거냐. 경선이 얘기도 있고. 중요하죠. 사실은 경선이 중요한데 저는 경선 룰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 당은 당규상에는 보니까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더라고요. 네. 권리당원 투표 플러스 선거인단 투표 모집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권리당원 플러스 일반 여론조사로 하는 방법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네. 저는 선거인단을 모아서 하는 거는 부정적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역선택을 요구할 수가 있거든요. 네. 예전에도 그런 경험이 있었고 지금 극우 세력들이 우리 경선을 좀 교란하기 위해서 수십만이 선거인단에 지원을 해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거인단 또 모집이 일주일 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짧고 시기적으로 지금은 2달 내에 끝나는데 경선은 1달 내에 다 끝나야 되기 때문에 네. 권리당원 투표 플러스 50%에 일반 여론조사 50% 그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요것은 최고 이제 선관위가 구성이 되고 네. 선거 룰을 만드는 위원회가 구성이 되거든요. 거기서 초안을 닫고 최고위를 거쳐서 당무회의 뭐 이런 걸 거쳐야 되는데 예. 그런 데도 우리가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완전 국민 경선이나 오픈 프라이머리 이런 것들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그건 사실은. 어렵죠. 네. 완전 뭐 국민 경선은 사실 우리는 당원 주권주의를 주장을 하고 네. 당원이 당의 주인이지 않습니까? 완전 국민 경선은 그냥 여론조사 방식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당원이 배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최소한 당원들을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국회의원 선거처럼 50% 권리당원 투표에 50% 일반 여론조사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권리당원의 권리가 보장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 완전 국민 경선은 뭐 네. 별로 합리적이지가 않고 오픈 프라이머리는 또 더 이상 더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오픈 프라이머리에서 예를 들면 뭐 일부 소수당이나 뭐 이런 거하고는 우리 당과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2가지 방법 중에 아마 하나를 택할 것 같은데 네. 권리당원 투표 플러스 선거인단 투표 선거인단을 모집하는 거 그다음 이제 권리당원 플러스 일반 여론조사인데 일반 여론조사가 극우 세력의 교란 역선택을 막을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오히려. 네, 예.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네, 지금 왜냐하면 오픈 프라이머리 이런 거 안 지금 된다. 권리당원 투표 같은 경우 권리당원이 우리 한 120만 정도 되는데 통상 경선 때 참가하는 경우는 한 50%도 채 안 돼요. 그러면은 한 50만 정도가 투표할 거고 네. 선거인단은 또 수백만을 모집을 해야 되는데 짧은 시간에 그렇게 안 될 겁니다. 어렵다. 최소한 뭐 그러면은 예를 들어 역선택하는 인원이 한 50만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것이 완전히 교란되겠네요. 경선이 교란이 될 수가 네. 있고 또 아. 선거인단 모집하려면 그 각 지역 위원회에서 선거인단 아. 해주세요 하고 또 뭐 부탁하고 하다 보면은 또 거기에 비리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깨끗하게 국회의원 선거하듯이 네. 당규에 있듯이 권리당원 투표 플러스 일반 여론조사. 그러면은 그렇게? 뭐 일반 여론조사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안심번호를 추출해서 그렇죠. 그걸로 예,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누가 아마 오히려 개입할 여지도 없는 것이고 네, 그렇죠. 세력들이.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 후보를 선출한 거 민주당에서 네. 그건 당의 후보잖아요. 그럼요. 당의 후보라는 걸 잘 생각하고 네. 경선을 해야 된다. 네, 그렇죠. 이게 핵심이네요. 그렇죠. 당원이 그래서 중심은 제가 지금 계속 중심인 그 주장을 민주당. 하고 있습니다. 음. 네, 더 이상 역선택, 네. 극우 세력의 역선택을 막아야 된다. 아하. 이번 보십시오, 그 현재 재판을 앞두고 극우들이 뭉치는 거 보세요. 그 극우들이 명령만 내리면 그대로 다 선거인단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제 경선이 완전히 교란되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네. 그런 것도 우리가 네. 좀 조심하고. 그런 것도 이제 오마이TV에서 좀 다뤄주세요. 네, 요거는 별로 예. 다루지를 않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김병주 최고위원이 말씀하셨으니까 네. 지금 특히 저희 시청자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네. 그런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네. 경선 룰이 또 중요한 그렇죠. 것이고 네, 예. 어떻게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느냐. 네. 그 후보가 민주당을 대표해서 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통령이 네. 되겠다라고 출마를 해서 저쪽 후보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붙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중요한 경선, 네. 이 경선 룰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해봤습니다. 속보가 돌았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선 출마 선언을 13일에 한다고 하네요. 일요일에 네. 돌아오는 일요일에 약자 동행 상징 장소에서 뭐 하겠다 이렇게 또 출마 선언. 오세훈 시장도 출마 선언. 오세훈 시장도 뭐 자격이 없죠, 솔직히. 자격이 없다. 제가 봤을 때 내란과 어느 정도 저는 관련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건 조사가 안 돼서 그렇지 이번에는 전국 단위 비상계엄이었기 때문에 서울시가 비상계엄 사령부에 어떤 협조를 했는지 네. 뭐 그런 것들을 따져봐야 되는데 조사가 안 됐거든요. 아. 그런데 반대는 하진 않았잖아요. 오세훈이가 비상계엄 당시에 이것은 맞아요. 잘못됐다고 발언을 하지 않았고 음. 그다음 이제 나중에 헌재 판결을 앞두고는 극우 세력들 내란에 동조한 발언들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극우 세력의 눈치를 보면서 네. 그리고 지금 명태균 게이트와도 관련해서 수사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적절하지가 않죠. 네. 그래요. 이 국민의힘 후보들을 평가하는 시간 저희가 내일 또 오후에 오후 네. 1시에 또 마련해 놨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이제 출마 내일 2시에 하는데 그 앞에 출마한 후보들 또 출마 후보에 대한 평가나 분석을 네. 또 내일 오마이TV 박정현 스팟에서 하도록 하고요. 자, 참 다사다난했던 연말, 그러니까 12월부터 지금 4월까지 이어져 왔는데 아직도 안 끝났다니 네. 우리 국민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또 광장 나가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국민들을 위해서 아마 민주당이 역할을 앞으로 또 잘 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네. 의원님 끝으로 이제 가시기 전에 저희 시청자분들께 못다한 말씀이 있으면 듣고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청자분들께 감사 인사를 못 드렸는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내란 1단계 윤석열 파면까지 이끌어낼 수가 있었던 것은 오로지 우리 오마이TV 시청자분들 또 국민 여러분들의 덕분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아직 내란이 종식되지 않았고 내란 종식은 내란 세력들을 발본색원해야 되고 또 민주정부를 만들어야 내란 세력이 어느 정도 종식된다고 봅니다. 이제 2달도 채 안 남았습니다. 6월 3일이 대선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정부를 만드는데 우리가 혼신의 노력을 같이 기울이고 또 내란 종식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끝까지 네. 함께 해 주실 네. 겁니다. 네, 의원님 말씀 네. 잘 들었고요. 네.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